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1시간 40분 정도 상당히 길게 뭐 일이 있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느라 길게 찍었는데 어쨌든 형상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했어요. 그리고 좀 제대로 된 조작 능력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었고 문제는 상당히 쉬우면서 좋은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치수 기입하고 이제 배치하고 이제 출력 설정까지 작업을 마무리 져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치수부터 먼저 기입을 해야 되는데 치수 기입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치수 설정부터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치수 설정하려면 D 치고 엔터 치면 이제 원래는 이제 DDIM이죠. DDIM. 근데 이제 단축키로는 D만 쳐도 되니까 이렇게 치수 스타일 관리자로 들어오는데 제가 본 그 학생들 작업에 보면은 이게 ISO-25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굳이 재지정 버튼을 눌러서 재지정을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하는 이 치수 설정은 이 도면 전체에 들어가는 치수 스타일의 기본 설정입니다. 도면의 기본이 되는 스타일은 언제든지 불러와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지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강사님들이 이게 재지정을 잘못 알려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재지정을 가지고 기본 스타일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지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휘발성을 가진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지워버릴 수 있어요. 날려버릴 수 있고 재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속성복사 MA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스타일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재지정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타일에서 한두 군데 특이하게 바뀌는 특이한 치수의 형태가 있다 그때 짤막짤막하게 사용하는 게 재지정이지 메인이 되는 스타일을 재지정으로 작업하시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시험과 딱 연관해서 그럼 난 재지정으로 기본 스타일을 만들면은 감점이에요. 감점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채점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잡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감점과는 상관없지만 만약에 실무에서 기본이 되는 스타일을 재지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셨다 그러면 고참한테 엄청나게 깨질 각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굳이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재지정 요 버튼을 눌러서 재지정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도스 시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재지정으로 만들고 미리 치수를 기입한 다음에 재지정으로 스타일을 바꿔놓고 딤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도스 시절 때는 치수를 이렇게 스타일 관리자를 못 보고 변수로 바꿔야 됐거든요. 그래서 변수로 바꾸고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딤이라는 모드로 들어가고 거기서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했었던 건데 이게 뭐 도스 시절에 쓰던 방식을 그냥 이 윈도우 타입에 적용해서 실무에서 이 재지정 버튼 건드리질 않습니다. 재지정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지정을 하는데 저 버튼을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 도스 시절부터 캐드 썼던 분들. 물론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도스 시절부터 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안 쓰거든요. 저 재지정이라는 걸. 근데 왜 그렇게 쓰냐?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쓰면 감점이에요라고 하면 그렇게 써도 뭐 감점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왜 굳이 안 좋은 그리고 이제 최근의 스타일이 아닌 그리고 비효율적인 스타일로 굳이 가서 작업을 하느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저 재지정에서 딤업을 사용하는 거는 아마 강사분들이 좀 가르쳤을 확률이 커요. 그 부분들 이제 옛날부터 강의를 해오셨던 좀 연륜이 많으신 강사분들이 자꾸 그 딤 업데이트를 고집을 하시는데, 그거는 요새 트렌드에 맞지 않으니까 강사분들은 자꾸 요새 트렌드하고도 어느 정도 맞춰 갈 줄도 아셔야 돼요. 맞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ISO
25 대니죠. 기본 스타일을 수정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기본 스타일을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아니다. 얘는 ISO 표준 규격에 따른 선굵기 0.25의 스타일인데 이걸 왜 건드리냐? 이건 그대로 두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새로 만들겠다. 스타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하세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여기다가 뭐 CAT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새로 만들기는 크게 잘못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기존에 있던 스타일은 그대로 두고 내가 사용하는 스타일을 따로 등록을 하겠다 할 때 새로 만들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은 이제 이거를 다시 이 도면을 우리 다시 재활용할 게 아니니까 이때는 그냥 수정으로 들어가라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굳이 새로운 스타일 만들 필요 없이.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선에서는 건드릴 거 없습니다. CAT 2급 규정상에는 여기서 건드릴 게 없는데 간혹 가다가 여기 치수선 너머로 연장 이거 바꾸시고 그다음에 원점의 가격대 이거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그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알려져 있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CAT 2급은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성격, 그러니까 치수 스타일, 문제에 제시된 스타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본적인 모든 스타일들은 건드리지 않고 ISO 25의 기본을 그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어기는 경우엔 감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할 때는 여기다 치수 너머 연장이 일반적으로 이제 2, 여기다 1 이렇게 입력해라. 그런데 그걸 똑같이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제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감점을 당하실 수 있어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ISO-25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는 건데 저런 부분들을 바꾸는 이유가 제가 전에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설명할 때 얘기를 하긴 하지만 A2에서 작업을 하고 A3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저런 걸 좀 그러니까 KS 규격이나 ISO 규격에 있는 것보다 약간 크게 놓지 않으면은 저게 안 보여요. 축소시켜가지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우는 거지. 원래는 이게 ISO 국제 표준 규격에 이제 정확하게 맞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요거 바꾸시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 여기서도 뭐 다른 건 건드릴 건 없고 중심 표식입니다. 없음. 중심 표식은 우리가 별도로 중심선을 그리기 때문에 저걸 표시하지 않아요. 이거 반드시 없음으로 놓으셔야 돼요. 요거 안 하시면 감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에서는 이제 문자 스타일 요 뒤에 땡땡땡 눌러주면 이제 우리가 ST 명령어 ST 입력하면 나오는 문자 스타일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굴림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죠. 앞에 골뱅이가 있는 굴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적용. 자, 그 다음에 닫기. 자, 그다음에 문자 색상은 문제에 잘 나와 있듯이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자 높이를 건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자 높이는 건드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시험 문제에는 문자 높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는 기준에 있는 거를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그냥 기입하게 되면은 이 글자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축척이 안 맞아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배치 때 요 축척대로 이제 축척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치수 문자가 작아집니다. 작게 나와요. 전체 이제 사이즈가 2분의 1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출력에 대한 얘기지만 도면을 2분의 1로 축척을 2분의 1로 1대2로 줄여서 하는 경우 그게 형상을 줄이는 거지 치수 문자의 사이즈까지 줄어들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치수 문자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축척을 적용을 했을 때는 그 역수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1대2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높이가 원래 이제 5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얘만 5로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여기 화살표 크기도 똑같이 2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떨어진 것도 똑같이 2배가 되고 다 2배가 돼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 있는 거를 이제 5로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거면은 요 선에 오셔서 이것도 2배로 바꾸셔야 되고 이것도 2배로 바꾸셔야 돼요. 단순히 저 치수 문자 높이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호 및 화살표에 와서 화살표의 크기도 2배로 바꾸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문자로 와서 이거 2배로 바꾸고요. 네.
치수선의 간격도 여기 2배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대체 몇 개를 2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하게 작업 안 한다고요. 이렇게 때가 어느 텐데 이렇게 무식하게 잡아요. 저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바꾼 거예요. 그냥 전체를 2배로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맞춤에 있잖아요. 맞춤에 전체 축척 사용. 여기에 전체 사이즈를 2배로 키우겠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바꾸시면 전부 다 바꾸지 않는 한, 그것도 전부 다 정확하게 2배로 바꾸지 않는 한, 간혹가다 여기다가 3.5 입력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전산응용 기준의 기능사 아니라니까요. 왜 여기다 3.5를 입력하세요? 시험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이거 3.5 아니에요. 3.5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거야? 유튜브에서 그거. 그러니까 모르면 강의를 하지 마요. 저게 뭔지도 모르면, 저거 왜 저런 행위를 하는지도 모르면 강의를 하지 마요. 왜 어줍지 않게 아는 걸로 강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요. 아니면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개념을 깨우친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가. 이거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문자 정렬. 문자 정렬은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는 거, CAT에 사용되는 거는 이제 여기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바깥으로 기입이 됐을 때, 지름 또는 반지름 치수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지금 여기 보면 꺾여 있죠. 꺾여 있으면 치수는 정렬이 아니라 ISO 표준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맞춤입니다. 맞춤. 그럼 맞춤 옵션인데, 맞춤 옵션은 얘가 이제 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기입됐을 때를 얘기를 해요. 요 시험 문제에서 한 90%가 잘못하고 있는 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맞춤 옵션. 뭐냐면, 여기 이거거든요.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이 원의 내부로 기입했을 때. 요렇게 되는데, 요거를, 지금 요 상태로 하면 안 돼요. 최대 맞춤. 근데 다 요 상태로 해요. 요 상태로 하고 이게 여기까지 닿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쪽까지 잡아 당기죠, 글자를. 당긴다고 붙나? 안 붙어요. 그리고 설령 잘 당겨가지고 붙였어. 그러면 감점 안 당할 것 같아요? 감점해요. 왜냐면 애당초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렇게 냈다라는 건 이 부분 설정할 줄 아느냐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설정 안 하고 대충 그냥 이것저것 움직여가지고 맞춰놨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맞춰놨다. 감점해요.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이 상태가 되려면 이제 이 강사님들도 이게 확정적으로 딱딱 얘기해요. 화살표 하세요. 문자 하세요. 문자 화살표 모두 하세요. 이렇게 딱 하나를 정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이거 하든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돼. 이 4개 중에 어떤 걸 해도 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화살표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할게요, 일단. 네, 이렇게 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도 감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최대 맞춤을 둘게요. 이게 최대 맞춤 아니에요. 이거 보는 순간, 이거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치수피치 축척은 당연히 여기 축척값 뒤에 있는 값을 넣어줘야죠. 역수를 해준다 그랬어요, 역수. 그래서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단위. 1차 단위에서 제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죠. 네. 내가 잘못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억제의 후행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각도도 마찬가지 소수점 8자리까지. 그 다음에 영억제의 후행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요렇게. 근데 요거 안 바꾸셔도 뭐 그걸로 감점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자, 치수 기입해야 되니까 도면층에 와서 현재 도면층을 이제 치수로 바꿔줄 거예요. 치수 입력을 해주고. 자, 여기 확대해놨으니까 평면도부터 기입할까요? 평면도. 자, 일단 DLI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 또 잘못하는 거. 꼭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겹치게. 감점. 네, 감점이에요. 무조건 손 끝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저 문제하고 비슷한 정도를 간격을 이렇게 띄우고 막 이렇게 붙여놓고 아 제발 이러지 좀 마요. 이거 물론 이런다고 감점하느냐 안 할 거예요. 안 하는데 만약에 제 마음대로 채점하라 전 감점할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세 불량이에요. 성의가 없고 자세가 불량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제 정확한 간격을 지정하는 게 좋고 최소한 치수 문자가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원래 첫 번째 띄우는 건 더 띄워가지고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 정도 잡아주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문제랑 보고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딱 맞춰서 좀 기입을 해줘요. 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귀찮으면 도면 그리지 말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귀찮으면, 도면 안 그리면 되지, 귀찮은데 뭐하러, 시험도 안 보면 되지, 귀찮은데 뭐하러.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어요. 또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잡으셔서 이렇게 빼고요. 저랑 비슷한 정도. 아마 이제 여기 있는 끝점에서부터, 이게 외형의 이제 최외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글자가 하나, 두 개 들어가는 정도를 띄웠을 거예요. 실제 제가 전상용 기계도 기능사 때 치수 기입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이렇게 눈대중으로도 안 띄워요.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딱딱 치수 맞춰가지고 띄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기 19 저거 DLI로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DLI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저 부분은 어차피 한쪽 치수 보조선이 사라질 거기 때문에 DAL도 가능해요. DLI로 하시는 분들은 DLI로 하시고 여기 찍고 PER 퍼펜디큘러죠. 그래서 여기 직교로 딱 붙여주고 이렇게 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여기가 수문선까지 들어왔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차피 뭔 상관이에요. 치수부 없어질 거잖아. 숨길 거잖아요. 그렇죠? 숨겨야 돼요. 안 숨기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엔 DLI로 할까요? DLI. 둘 다 보여주는 거. 어차피 길어진 거. 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참조 R. 참조가 아니라 회전 R. 회전을 한 다음에 이 각을 가진 선의 양 끝점을 딱 찍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DLI로 해도 되고 DAL로 해도 되고 다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치수 보조선 이건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거 해놓고 얘를 지워요. 얘를 지우고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다시 그려요. 그리고 MA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그쵸? 저러면 모르겠지? 내가 여기 선 안 없앤 거? 왜 몰라요? 마우스 갖다 대면 나와요. 마우스만 갖다 대면 나와요. 저거 안 잡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다 잡아요. 좀 시험을 사기를 치려고 하지 마요. 내가 채점했으면 이 사람은 2배 감점했을 거야. 괘씸죄. 괘씸죄예요, 이건. 뭐야, 모르면 깔끔하게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감점을 당해요. 나 저거 손 없앨 줄 몰라. 이러고 감점을 당하면 됐지. 눈 가리고 아웅을 하겠다고? 그럼 악의적인 거잖아. 나라면 2배 까갔다. 괘씸해서. 예. 이거는 이제 여기 치수보조선 없어야죠. 제가 첫 번째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치수보조선 2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해서 컨트롤 1. 자, 컨트롤 1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치수보조선 2. 자, 이거를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남은 거 반지름 치수. 쉬운 거부터 DRA.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빼서 이렇게 기입해주면 되죠. 적절히 이제 비슷한 위치에다가. 한 요 정도까지 온 것 같네요. 이렇게 기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이렇게. DRA. 여기 딱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입해놓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기입해놓고. 뭔 상관이야?
그쵸? 뭔 상관이야? 그러는 순간 상관이 있으니까 감점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눈치채는 분들, 저 감점 나갈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러죠. 잘 조정해가지고 자, 여기 끝에 딱 맞는 정도로 이 정도로 탁 이러면 감점 안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감점하죠. 네. 물론 이제 처음에 깜빡하고 저걸 알고 있는데 깜빡하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꿔줄 수는 있어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1. 여기서 맞춤 맞춤 쪽으로 오면 여기 보면 이제 최대로 맞추면 되는데 얘를 바꿔주면 되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이유가 얘를 내부로 기입해서 그래요. 이제 요 설정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데 나중에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요 치수 요 특성 창을 가지고 이제 치수의 설정을 바꿔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지정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재지정 거기 있는 버튼 안 누른다 그랬죠. 요새 실무에서 재지정은 다 이 특성 창으로 재지정해요. 굳이 치수에서 재지정을 만들고 그걸 팀 업데이트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데 이렇게 막히는 것들이 있어. 못하게 클릭해도 아무 반응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수 같은 경우는 치수 문자의 초기 위치가 있어요. 그 초기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치수 문자가 이동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게 안 바뀌는데 이게 최대로 맞춤 같은 경우는 초기 위치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고 나서 선택하고 들어와서 맞춤에 와가지고 여기 아까랑 다르게 회색이 아니라 눌리죠 이제. 그렇죠? 초기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만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해도 돼요. 문자만 해도 똑같은 반응이 오고 문자의 화살표에 똑같고 다 똑같아요. 뭘 하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화살표만을 주로 써요. 제가 주로 쓰는 게 화살표만이지 꼭 화살표만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게 애당초 화살표만 하면 된다라고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 와서 처음에 이거 문제를 보자마자 수정에 가가지고 맞춤에서 얘를 화살표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원래 이제 저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최대 맞춤으로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기 DRA 해가지고 여기를 딱 기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 돼. 그래 내가 선생님 강의를 들은 보람이 있네. 이때까지는 잘 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 얘 기입해야지 딱 하면 바깥으로 빼는데 바깥으로 안 나와요. 이게 최대 맞춤이 아닌 경우는 바깥으로 안 나와요. 무조건 저 가운데 있어요. 안쪽에.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기입 못하네. 설정 다시 바꿔야지. 다시 최대 맞춤으로 놓고 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저걸 먼저 적용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내려놓으세요. 툭 내려놔요. 이 상태로 선생님 이렇게 기입돼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기입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딱 클릭을 하고 여기 치수 문자 있는데 파란색 그립점이 나오잖아요. 얘를 클릭 그다음에 바깥으로 빼요.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 맞춤 외에 나머지 애들은 처음에 치수를 기입할 때 무조건 초기 위치에 기입이 돼요. 특징이에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특성. 무조건 초기 위치에 기입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초기 위치에 기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처럼 글자를 잡아 빼세요. 그러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너무 가까우니까 더 뺄까요? 약간 더 빼서 이렇게 놔줄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요 시험에서는 특이점은 없어요. 치수 기입에. 저게 제일 이제 요 부분이 제일 관건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거니까 치수 누락만 안 하면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는데 요거 거리는 여기랑 맞춰주는 게 일반적이다.
선생님 저는 안 맞췄는데요. 아마 감점 안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감점 안 하는데 원래 도면 작업할 때는 이렇게 맞춰주는 게 정석이에요. 저거까지 감점 안 할 거예요. 다 제가 CAT 시험에 약간 불만이 있는 거는 너무 봐줘. 나 같으면 이거 딱 안 맞추면 감점 할 텐데 감점 안 해요. 자, 여기 기입하고 그 다음에 요거 DLI를 또 기입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DCO, dim continue를 사용을 하죠. 다음 점만 또 찍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굳이 요거 맞힐 거 신경 안 써도 자연스럽게 딱 일렬로 맞아가지고 기입이 돼요. 자, 마지막 남은 거는 우측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요것도 이제 DAL로 해도 되고 DLI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저는 DAL로 할게요. DAL 여기서 여기까지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 이렇게 하고 그냥 적절히 요 정도에 놨네요. 이렇게 놓고 얘는 두 개 다 안 보이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1 선택하고 치수 보조선 1, 2를 모두 끕시다. 이거 없애겠다고 가로가다 치수 깨시는 분들 계신데 치수 깬 것도 감점이에요. 깨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DAN 여기 찍고 자, 요거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신데 같은 위치잖아요. 예. 저기 외형선에 문자가 겹쳤잖아요. 예, 제가 하고 싶으면 저거예요. 저거는 감점하겠죠? 저거는 감점할 거예요. 설마 저거 감점 안 할 리가 없어. 어쨌든 치수 문자가 절대 요 그려져 있는 다른 선들하고 겹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 끝점 잡아가지고 66 기입해주고요. 자, 전체 봐서 치수 빠진 데 없나? 잘못 기입한 데 없나? 잘 보시고 다 됐으면 이제 항상 수정할 것도 없다 그러면 얘까지 델리트. 요거 안 지우시는 분도 많아요. 이거 감점이에요. 그 요번에 개정된 배점 항목 보면은 요거 이제 안 지우면 뭐냐면 불필요한 객체 남음이거든요. 불필요한 객체 남음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점인지. 네,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치수 기입은 다 됐네요. 배치로 넘어가죠. 배치에서는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 요번에는 이렇게 특이점이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배치 작업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치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리미트 먼저 LIMITS 리미츠 자, 0,0에 그 다음에 297,21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C 렉탱 똑같이 0,0 그 다음에 297,210 엔터. 자, 이렇게 자, 안쪽으로 10mm 들여야죠. 옵셋 10 자, 안으로 10mm 들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선택해서 외부에 있는 거 선택해서 델리트. 요거는 얘기할게요. 요거 안 지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거 안 지우시면 감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배치 공간에 불필요한 객체 남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걸로 감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해해야겠죠. 왜냐면 여기 표제란 작성해야 되니까 익스플로드 X로 분해하는데 분해하기 전에 먼저 도면층부터 바꿔야겠네요. 지금부터 사용되는 도면층은 뭐 여기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모두 0번 도면층 자, X 해가지고 익스플로드로 선택해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한 칸의 높이 8이죠. 8. 자, 위에 선 선택하고 다중 M 아래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ESC 자, 옵셋 30 이렇게 띄워주고 다음 칸은 칸 사이즈가 달라요. 옵셋 25 이게 CAT 1급은 두 칸이 칸 사이즈가 똑같죠. 그 다음에 트림 엔터 한 번 더. 그리고 이럴 때는 엔터 한 번 더 쳐도 돼요. 그렇죠? 이럴 때 아무 걸리적거리는 게 없을 때나 엔터 두 번을 치는 거지. 저 형상 그릴 때 엔터 두 번 치는 거는 트림에서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TT 자리 맞추기 J 자 가운데니까 MC 중앙 중간
자, 그 다음에 문자 중간 지점은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사각형의 대각에 두 코너를 찍어주면 가운데를 잡고요. 문자 높이는 여기가 3이죠. 그 다음에 회전 각도는 없고요. 한글로 수, 선, 호, 엔터, 엔터. 자, 작성된 글자는 반드시 무슨 도면층? 문자 도면층. 영권 도면층과 도면층의 색상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O. 자, 선택하고, 자, 얘 가운데 잡아야죠. 자, 요거는 INS 엔터. 자, 여기 글자의 삽입점을 잡고, 그 다음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자, 여기 코너, 여기 코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카피. 자, 두 개의 텍스트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엔터. 자, 여기 한 점 잡고 한 칸 내려와서 한 점, 한 점.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블 클릭. 이름 오탄 하시면 안 돼요. 뭐 가운데 한 칸 띄우고 싶으면 띄워도 되고 붙여도 요거에 따른 감점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자. 요거 날짜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감점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험번호, 본인 수험번호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름, 본인 이름. 일자, 이거 같은 경우 시험 본 날짜인데 2023. 거기 형식이 요 도면 양식에 나와 있어요. 그 형식하고 맞추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다시 이러시는 분들이 있대. 감점. 거기 형식이 써 있죠. 좀 이게 10월 14일이겠네요.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모형에 있는 거 불러와야죠. 그래서 MV. 자, 필요한 건 3개. 뭐 4개 불러와서 하나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3개를 써요. 3개. 그 다음에 3개일 때는 이제 위쪽 또는 오른쪽이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른쪽이 가장 기본이니까 엔터 쳐서 그냥 오른쪽.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려준 도면 틀에 코너, 대각도 코너 잡아서 영역을 잡아주면 이렇게 3개가 들어오죠.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는 평면도가 일단 가운데 오게. 여기는 정면도가 가운데 오게. 자, 여기는 우측면도가 가운데 오게. 요 칸의 가운데예요. 칸. 자, 그리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페이퍼 스페이스로 다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개의 뷰포트 모두 선택해서 이거 축척을 맞춰줘야겠죠. 여기서 1대2.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비율 요만큼 떨어졌다. 요만큼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바닥에서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다. 약간 올려줄까요? 약간 올려줄까요? 약간 더 공간을 내주고 여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얘도 위로는 좀 더 올려주죠. 이 정도 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떨어진 거리는 괜찮고 높이는 얘를 기준으로 맞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한 김에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D 수정 여기 전체 수정 이걸 2를 입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 글씨가 작아진다고요. 출력하면 보이겠냐고요.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키워주는 건데 이거를 문자에서 얘를 2배 키운다. 5. 글자는 보이죠? 화살표. 요 떨어진 간격. 튀어나온 간격. 다 작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춤의 전축을 2로 키우는 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2배로 키워주는 거다.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점이다. 네, 중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 감점입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개별적으로 바꾸면 감점이 되시겠습니다. 3.5 국가자격시험이 아니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위치 다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MV, SAT, UP, MV 셋업 정렬해 줄 거니까 정렬 A, 엔터. 자, 그 다음에 수평 정렬부터 먼저 H, 엔터. 자, 정면을 기준으로 여기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요거 해주는 이유는 자동으로 프레임이 꺼진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오면 끝점 해서 자, 여기서 끝점 제일 위에 끝점 하나 잡았네요. 여기 와서 자, 끝점 제일 위에 끝점을 똑같이 잡아주시면 쫙 똑같이 자, 얘랑 좌우 맞춰야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V 그쵸? 요 명령이 한번 요거 정렬해 준다고 안 끝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수평했으니까 이번에 수직 V를 해주면 돼요. V 자, 정면도 와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자, 여기 정중앙 요 정중앙이 어디에요? 요 점이죠, 요 점. 오각형의 저 꼭지점 여기를 딱 클릭해서 여기 와서 마찬가지 끝점 여기 끝점을 탁 선택하면 위치가 딱 맞는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ESC를 명령 종료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델 스페이스 들어왔으니까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된다. 자, 다 적용했습니다. 요번엔 요 뷰포트 선택해서 도면층 요거를 뷰포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에서 뷰포트의 앞에 아이콘 3개 중에 어느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상관없는데 저는 두 번째 프리즈 동결이에요. 동결 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 뷰 타이틀 작성하는데 이제 저 기호 요거를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 아직까지도 계시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나 그리는 거지 시험 볼 때는 그리시면 감점입니다. 자, 인서트 I 엔터. 자, 여기서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하는 위치 적절한 위치에다가 이 정도에 놓으면 될까요? 이렇게 땅 이렇게 놓고 X 닫을게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림이니까 도면층은 0번 도면층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글자는 새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여기 도면층까지 다 맞춰놓은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피 복사를 해요. 새로 작성하셔도 돼요.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라고 되는데 이제 여기는 문자 높이 3으로 작성했는데 여기는 3.5 얘는 3.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2.5가 돼야 된다. 자, 이때는 컨트롤 1 특성창을 열고 요 위에 있는 글자 선택한 다음에 문자 높이는 3.5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SC 자, 밑에 글자 선택하고 이제 여기는 문자 높이를 2.5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커지고 작아진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청면도 작성해 주시고 여기는 축척 1/2 작성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카피 해서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우측으로 더블 클릭 이거 다 지워버릴 필요 없었는데 평면 앞에 한자만 지우면 됐었는데 여기도 우측 면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뷰 타이틀 다 작성 끝났습니다. 자, 뷰 타이틀 작성 끝났으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여기 선 이거 중심선은 보이지도 않고 숨은 선은 겁나 크게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뭘 조정해야 돼요? LTS 라인 타입 스케일 이거 한영전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기본으로 제가 입력하라는 거 뭐 0.25 정도 해주면 얼추 맞더라. 그래서 보면은 점의 개수가 하나 두 개 맞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맞고 그 다음에 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쪽은 다 맞았네요.
여기는 점의 개수 2개 맞고 2개 맞고 0.25 하면 딱 맞네요. 개수가 이렇게 되면 됐다. 자, 그럼 이제 치수기 도면 양식에 배치하는 거는 다 끝났어요. 배치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출력 설정. PAGESET 페이지 셋업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프린터는 DW2 PDF 비슷한 거 많아요. 비슷한 거 많으니까 잘 봐야 돼요. DW2 PDF. 그다음에 ISO 전체 페이지 A4는 맞는데 앞이 시작이 뭘로 297로 돼야 돼요. 210으로 하면 감점됩니다. 297. 플롯 대상은 범위죠. 범위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롯 중심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 용지는 1대1로 세팅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노크롬으로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 항목들은 시험 문제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처럼 굳이 외워서 할 필요 없어요. 보고 하세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고 이 부분의 내용이 틀린다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굳이 틀릴 이유가 없는 건데. 자, 그래 놓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Z 엔터, A 엔터 전체 화면으로 확장하시고 컨트롤 S 저장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저장한 파일을 이제 제출하시면 시험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23년 10월 14일 2교시 문제죠. 2교시 문제 치수 기입과 배치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